원래는 여야 의정 이렇게 협의체를 하자는 쪽으로 여야도 대강 의견이 되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그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강고한 네. 입장이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문을 여는 것 같은. 근데 일단 의사 쪽에서 아직 제대로 여기에 합류하겠다는 게 없고 그래서 개문발차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요. 예. 그건 뭐 아마 정부도 그걸 알 거예요. 지금 의료협회를 딱 대표하는 기구가 있나요? 지금 다 그래서 제각각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대학 교수들 따로 있고 개원이 따로 전공이 있고. 따로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다 따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방향성은 좋죠. 여야 의정이 모여서 이 나름대로 논의를 시작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나오겠는데 또 두 번째 그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아예 전제 조건을 2025년 2026년도도 백지화해라 정원. 아니 지금 내일부터 수시조가 아닌가요?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부터인가요? 접수를 하는데 어떻게 2025년도에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이제 그 정부가 성급하게 그냥 아예 의대 정원을 확정시켜버린 것 때문에 이게 다 막혔던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데 그런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주부 장관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차관 문제는 저도 좀 이제 취재해 보니까 특히 이제 차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되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관은 그럼 교체해도 되지 않느냐 좀 물꼬를 트지 않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서 정부 쪽의 얘기는 이 상황에서 지금 차관이라도 한 명 경질하는 건 앞으로 이제 정부가 말하는 개혁에서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는다. 저렇게 차관이 어쨌든 본인이 되게 책임을 갖고 열심히 뛴 사람을 지금 자를 수는 없다. 그러면 정말 레임덕의 시작이 된다. 약간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차관이 여러 가지 말실수나 여러 가지 표현을 잘못한 거에 대한 것도 전 분명히 문책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오늘 한 기사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지금 국민들 걱정하는 게 응급실 문제 아닙니까? 다 곧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인데 그래서 한 전직 대형 병원장은 신문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전공의와 정부는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다. 이른 시일 안에 의대 정원 문제에 합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당장 환자가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누가 불을 냈는지 서로 따질 때가 아니다. 불을 어떻게 끌 것인지 빨리 좀 논의하고 증원 문제를 좀 차차 논의하자. 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의 이 정서의 정답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국민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 체감으로는 8, 9명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그래서 자꾸만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찬성한다. 다 찬성해요. 원론적으로는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거가 우려될 만큼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을 했고 더 좋은 거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걸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물꼬가 트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빨리 협의체를 뭐 개문발차를 하든 뭘 하든 협의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래도 국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당과 의회와 또 다 같이 이게 합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거를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의사들에게 어느 정도 명분은 줘야 된다. 여기 들어올 명분을 줘야 된다. 명분을 줘야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들어와서 하라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의료 쪽 대표 그렇습니다.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그럼 그 명분은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론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을 포함해서 두려워하는데 다 합의를 보는 거죠. 이건 정말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론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나온 모든 결과는 다 수용한다. 사인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그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의대 포함해서도 뭔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는 백지하고 2027년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사들 쪽에서 너무 그렇죠.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요구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미 지금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연쇄적으로 얼마나 의대 입시와 다른 입시가 맞물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수시를 접수해 놓고 또 수능 준비를 하고 근데 이 연쇄적으로 맞물린 이 상태에서 2025년 1,500명 증원도 백지화다 해라. 이건 좀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죠. 명분은 2025년도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가 진행하고 있는 아니더라도 예. 2026년도와 관련돼서 증원 유예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백지화 상태에서 논의하자. 백지화 논의한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그다음에 말이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부도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또 바뀔 그럼 뭐냐면 항상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 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예. 협상이란 거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이게 박이닝 조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박이닝 조언이 서로 안 만들어질 경우에는 만나서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진짜 26년도 증언을 완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도 취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25년 거는 말고 네. 2026년 거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아주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물꼬를 튼 것처럼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쪽도 정부 쪽도 늘 입장이 그거였잖아요. 의료업계가 단일화된 법안을 내놓으면 2026년도 뭐 백지 상태에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다는데 앞에는 늘 앞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가 갖고 와, 의료업계 갖고 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제 상황이 워낙 급박해지고 여당에서 한참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점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오면 우리가 2026년 또 다시 재논의할게 해서 방점이 좀 뒤로 갔다.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 좀 이렇게 후퇴하는데 명분이 생기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또 갖고 와야지 우리가 할 수 그렇죠. 있지. 이러면 신뢰가 좀 깨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꼭 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되고요.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2020년대 관련해서는 좋다. 예. 그럼 제로베이스에서 하겠다. 와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중에서 일부는 말도 안 된다. 2050원이 2026년도 백지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 과격한 맞습니다. 거고 예. 나름대로 명분을 주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증언과 관련된 거를 만약에 도출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등등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사각지대했던 거를 정상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7개월 동안 겪었었던 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저는 정부 측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야가 아니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지금 응급실 대란이라는 게 뭐 도저히 뭐 주말에 그런 상황 변화로 전혀 응급실은 개선된 게 없고. 그렇습니다. 더 상황은 나빠지고 있고 추석 때 큰일 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그 군의관 공보에 이런 군의관을 투입하면 네네. 된다 그러는데 군의관들이 가서 사실은 자기가 책임질 일을 네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손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응급의학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전공이 군의관이 맞자 도움이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맞아요.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여기 나오는 군의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해 준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또 빨리빨리 얘기해서 어쨌든 이 추석 연휴 때 이런 응급실 대란이 안 터지게 정말 응급 조치를 효과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루 이틀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니까 저도 참 보는 마음이 정말 이 안타깝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은 도덕과 신뢰가 무너졌고요. 예. 정부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예. 방향은 오르면은 방향이 오르면 방식은 서툴고 투박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방향과 예. 방식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정부는 대안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딱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막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정치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여야가 여하튼 간에 뭐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건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처럼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딱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되고 정부도 뒤로 물러서야 되고 이게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추석 전에 뭔가 좀 그래도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가 좀 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도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도 대안을 갖고 신뢰를 구축하는 대안을 내밀고 의료업계도 당장 수시가 시작되는데 이번 입시부터 제로 백지화해라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니까 그건 좀 접고 네. 좀 현실적인 그 머리 맞대기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양쪽 다 국민들 너무 불안해하니까요. 너무 불안해하는 국민들한테 추석 선물 주신다는 기분으로라도 좀 이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뭔가 대화의 장을 딱 뉴스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도 네네.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응급실에도 이를테면 좀 급하게 전공의들 좀 모색해서 다만 이때라도 좀 막도록 이때 돌아오는 거는 전공의들도 뭐라고 안 그런다라든지 네네. 뭐 그런 좀 특단의 대책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이 극적인 유턴, 극적인 회군, 뭔가 변곡점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이 연휴가 진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